바이스톰입니다. 더 이상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대로 선택권 없이 보는 피동적 TV가 사라진 시대.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연 OTT 플랫폼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OTT 시장의 필두에 서 있는 넷플릭스를 잡기 위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IT 기업들의 피나는 경쟁이 있어 왔으나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 넷플릭스의 독보적 승리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를 잡겠다던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컴캐스트, 파라마운트 등의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무려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비용 삭감과 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만 봐도 알 수 있듯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의 독보적 위치는 그 누구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OTT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넷플릭스에서 1월 5일 기준으로 비영업권 콘텐츠 탑10 중 무려 5개가 우리 대한민국의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죠. 넷플릭스 상위 탑10 기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최소 3개에서 많게는 7개를 계속 유지하는 흐름을 오징어 게임 이후로도 지켜오고 있는데요. 치열한 영어 콘텐츠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던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고 이는 그들의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 OTT 서비스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에게 단 하나의 OTT만 남기고 모두 구독 해지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의 선택은 넷플릭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만의 위치를 확고히 했기에 조금은 투자 방식의 변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독보적 위치로 올려버린 비영어권 콘텐츠,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이 수립되어 지금 제3세계 국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대륙, 수많은 국가들의 문화 콘텐츠들이 그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전 세계로 자신들의 대중문화가 퍼져나가길 염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스톰은 오랜 시간 동안 BTS와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그들을 좋아하고 응원해왔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대중문화 콘텐츠들도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전 세계 다른 수많은 비영어권 국가들도 우리처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게 해준 자신감의 근거가 언어 장벽을 무너뜨려버린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였다는 것은 넷플릭스의 CEO는 물론 다양한 관계자들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일본과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국가의 콘텐츠들이 세계 1위를 찍거나 상위권에 진입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다른 비영어권 국가들과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 그들도 할 수 있다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 중에서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자신의 작품이 대한민국에서 1위를 한 것이 더 없는 영광이었다고 고백하는 감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100만 달러라는 초저예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2천만 건이 넘는 조회수와 2023년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3위에 오른 영화 블랙북의 감독 에디티 에피온과의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사는 올해는 나이지리아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로 표현되는 일명 놀리우드, 나이지리아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의 역사를 만든 해였다면서 스릴러 장르의 영화인 블랙북이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3위를 차지한 최초의 나이지리아 영화가 되었으며 지난 9월 22일 출시 48시간 만에 2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69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탑10에 진입한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화 블랙북의 성공으로 나이지리아 영화계가 부활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장되어 아프리카 영화를 유통하려는 넷플릭스 및 기타 OTT 기업들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에디티 에피온 감독은 이후에도 계속 아프리카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나 아프리카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전기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하며 지금은 블랙북의 성공으로 자금 조달이 한결 쉬워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블랙북의 성공에 대해서 한국을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에피온 감독은 블랙북은 유색인종인 나이지리아가
100% 투자한 영화임에도 세계 최정상에 올랐고 전 세계에서는 3위, 약 2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던 점은 한국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이라 말했다는 것인데요. 왜 한국에서의 1등이 가장 자랑스러웠는지에 대해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시장 중 하나이며 그렇기에 한국 관객들의 취향도 훌륭할 수밖에 없고 유색인종 국가에서 만들고 흑인들이 출연한 영화를 한국인들이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은 그들도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음은 물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도 세계가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준다는 나이지리아 감독의 말은 사실 인종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인식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진 위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것인데요. 제3세계 국가라는 것은 원래 냉전 시대에 직접적 참여를 하지 않은 나라를 일컫는 말이지만 통상적으로 지리학적 관점에서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국가들을 말하는 표현이죠. 이들에게 이미 경제적 성장에서는 기적의 상징, 롤모델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시대를 넘어 그들에게 문화적 선도국으로서의 위치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고 이를 뒤따르는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염원이 가장 강렬한 또 다른 국가 중 하나는 바로 세계 최상위권의 경제적 위치나 독보적인 문화적 자부심에 비해 아직 전 세계적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국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는 대한민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도 힌디어 최대 매체 다이닉 자그라는 인도와 한국의 문화 외교라는 관점에서 한류와 소프트 파워의 글로벌 영향 분석이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소프트 파워 초강대국이 됐고 한류는 관광객과 한국 제품 및 서비스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면서 한국의 이미지와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는 이런 한국과 인도는 고대부터 문화 외교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이제 한국처럼 인도 문화를 소프트 파워 구축과 국제관계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전 세계의 인도 문화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나라의 시민들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대중문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사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 무기 중 하나인 한류는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화장품, 음식 등을 통해 전 세계를 휩쓸었다는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인도, 중국, 미국은 물론 심지어 일본보다도 지리적으로 크지 않은 국가이지만 한국은 다양한 면에서 경제적, 문화적 강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프트파워 초강대국이 되었으며 특히 문화를 통한 브랜드화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라 평가한 기사입니다. 또 다른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매셔블의 인도파는 K-웨이브가 계속 지배하고 있는 환경에서 인도의 발리우드에는 없는 한국 드라마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대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현 시점에는 전 세계를 석권하게 된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기사는 한류는 전 세계가 언어가 다른 외국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을 변화시켰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에서 한국 콘텐츠들은 그것이 극장이든 안방이든 관계없이 자국의 콘텐츠들보다 더 인기 있는 장르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인도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OTT에 올라오지만 결국 찬사를 받는 것은 한국 작품이라면서 사람들이 왜 인도 작품보다 동아시아 국가 한국의 콘텐츠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인도 극장에서는 한국 영화 개봉이 많지 않았지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젠 극장에서도 한국 영화를 신흥시장으로 주목하게 되었고 이제 인도 영화들은 자국 내에서도 한국 영화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인도 발리우드의 영화들은 할리우드의 성공을 너무나 동경하다 보니 마치 미국 서부 영화의 인도 버전인 것 마냥 제작되던 과거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다양한 장르가 넘쳐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망이 있던 인도인들은
한국의 콘텐츠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제작사들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활용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국 원작을 이용한 엉성한 인도판 리메이크 작품들은 실패해왔다는 기사는 OTT에서 한국 원작을 한국 언어와 자막 그리고 더빙 버전까지 제공하고 있기에 이런 리메이크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구성을 갖춘 현재의 인도 작품들은 한류와 같은 것을 추구하지만 결정적으로 재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일부 유명 스타들은 여전히 엄청난 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캐릭터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K-드라마에는 비슷한 러브스토리에도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는 훌륭하고 숙련된 배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인데요. 끝으로 기사는 한국 문화는 전통과 사회적 기대 측면에서 인도와 매우 유사하여 한국의 콘텐츠들이 인도의 관객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이것은 동일하게 인도에게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인도 영화, 세월간이, 내 이름은 칸 등의 콘텐츠가 사랑받은 바 있지만 다른 콘텐츠들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기사는 인도보다 더 나은 한국 콘텐츠들은 넘치는 카리스마로 인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평가했는데요. 또한 인도만큼이나 경제 대국이며 유럽의 맹주 국가이면서도 비영어권 국가인 독일의 매체에서도 한류는 이제 변방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 주류 문화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일 매체 포커스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를 뜻하는 용어인 한류는 음악, 텔레비전, 영화, 패션과 트렌드, 화장품 등 그 종류가 다채로우며 그 영향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한류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기사는 한류는 계속해서 역동적 발전을 보여주고 전 세계의 새로운 지역들과 시장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계속 새로운 인재가 발굴되고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한국 문화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우리나라 대중문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기를 외면받는다고 하죠. 실제로 BTS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과소평가받는 인물을 하나 꼽자면 농구계로 따지면 마이클 조던급의 신화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혼자서도 월드컵급으로 수억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 세계 최고 절대지존의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가진 우리 대중문화가 가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인데요.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 강국을 꿈꾸는 국가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인물들을 보유한 국가, 그리고 그 자체로도 이미 선망의 대상인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독일 매체 포커스가 내놓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처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 문화의 힘이 전 세계에 계속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